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가칭 결마루 미래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결마루 미래학교 전환 배교 업무를 맡고 있는 표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본교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칭 결마루 학교 교장 권혁구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부터 열심히 대안학교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가실 때 이런 학교구나 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님 교감 선생님 소개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인사. 네. 네네, 어제 사실 그 입학 설명회를 리허설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요. 해봤을 때 좀 시간이 길어서 지루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그 다과류하고 생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편안하게 다과류도 좀 드시고 물도 드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좀 준비한 기념품이 있는데요. 그 준비한 기념품 보시면 친환경 제품이에요.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지구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품 판매원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비전, 학교 목표, 교육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 환경 및 학교 공간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 요강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잠깐 쇼츠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돼. 넌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친구? 학교 다닐 때나 친구지. 사회 나가면 다 라이벌이야. 너 옆에 있는 그 친구를 이겨야 해. 아주 내가 너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네 성적을 좀 봐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만 특별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럼 중간은 가겠지. 튀려고 하지 마. 꿈이라는 건 대학교 가면 저절로 다 생겨.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등급과 계급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앞에 자료에 질문들이 많은데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미래 교육이 아닌 생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존 교육에서 이긴 그 소수 학생들은 정작 인생을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었을까요? 아마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각자 살기를 찾아야 하는 시대, 생존주의 시대, 알바노 시대, 내가 알바인가? 나만 아니면 돼. 무관심 있는 이런 사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경쟁 교육에서 조능 교육으로 가는 변화의 첫걸음인 학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끌어내는 학교. 결마루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영상은 결마루 미래학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선생님들의 영상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받으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할 수 있었고 함께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더 배워서 활용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인천 미래형 대안학교의 미래가 참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선생님들과 함께 거꾸로 캠퍼스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피곤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함께 이 연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을 받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주제중심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되는지를 함께 연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주제중심 프로젝트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또 마냥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힘들지만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프로젝트 수업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니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교육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캠퍼스처럼 성적이 없이 성적 기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많이 공감했고 오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칭 결마루 미래학교는 인천 최초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입니다. 참석자분 중에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가인지 비인가인지 그리고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립이고요. 당연히 인가 학교입니다. 그리고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학교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교육이 아닌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과 운영까지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여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인 삶은 자기 주도성을 말하는 거고요. 건강한 세계 시민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 담긴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마루 미래학교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배움 공동체는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감과 소통이 바탕이 돼서 배움을 배우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학교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나의 결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결을 찾는 것, 즉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개인이 가진 소질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결을 이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결을 이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담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을 모여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본교 학교 목표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미래 역량, 핵심 역량이 있지만 추려서 네 가지 핵심 역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움과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그림을 보시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한 목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발표하는 모습. 이것이 인생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문제와 현상이 발생되는 사회 현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고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타인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존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움의 과정을 즐기고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역량. 흔히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놓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마루 미래학교만의 특징을 우리 학교에 5가지 있는 것 그리고 5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경쟁과 시험이 없고 성찰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세 번째는 결대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수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선택교과 그리고 서로 함께 공동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 회의
이런 것들이 결대로 교육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석차 등급이 없고 성장 기록부를 제공합니다. 우물마루 교육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브루쇼를 보시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우물마루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마디 학사 운영이 있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화예술 선택 교과, 공동체 배움 교과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학사 일정을 보시면 일반 학교하고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보시면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1학기, 2학기인데요. 흔히 우리 학기로 얘기하자면 4학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1마디 성장 나눔부터 시작해서 4마디 성장 나눔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겨울방학, 결마루 미래학교는 방학이 4번 있습니다. 네, 좋죠? 이 4마디 교육과정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집중하고 성장 나눔 발표를 하고 방학이 한 묶음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학교에 있는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험 전후로 자율학습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3인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면 보통 자율학습과 학생들 수업의 밀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는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 과목이 1년 동안 필요한 이런 교과목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필요한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에 좀 궁금증이 있고 전문가 특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마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입니다. 중학교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학교는 주제 중심 교과,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석자 또 질문 중에 주제 중심 교과가 있으면 기본 교과인 국어, 사회, 영어 이런 교과가 아니고 한 과목인 주제 중심 교과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표를 보시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도 기본 교과인 국어, 영어, 사회 등등의 여러 기본 교과가 있습니다. 여러 기본 교과에서 어떠한 대주제를 통해서 교과의 관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주제 중심 교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는 주제 중심 교과가 약간의 교사 주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는 대주제 안에서 학생들이 소주제를 만들어서 팀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주제 프로젝트는요,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 진로에 기반하여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서 실행하는 교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대주제에 대한 설명은 유엔의 SDGs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17가지 채택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그리고 인권, 그리고 복지 또는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류와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를 향한 배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리신 거 아니시죠? 네. 네. 물도 좀 마시면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SDG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4번 주제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란 교육인데요. 마디의 이런 대주제를 주제 중심 교과에서 관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어, 과학, 사회, 영어 다양한 교과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는 그림과 비슷하게 보듯이 서로 돕고 도우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나의 관심사, 흥미,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중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수업을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만의 특징은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도전해보자. 실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라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성장 나눔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도전 나눔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 아닌 대신에 학생이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함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본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교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수업하면서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시도하며 부딪혀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선택 교과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검도부터 시작해서 서예, 해금, 그리고 K-팝 댄스,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 문화 교류와 연계될 수도 있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교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와 함께 현장 체험 학습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공동체 배움 교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 열기 및 한 주 닫기. 이제 시간표 브루쇼에 나와 있을 겁니다. 월요일 첫 교시하고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는 한 주 닫기가 있어요. 특별하죠. 월요일 날 한 주간의 수업 진행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내가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에는 내가 했던 그 한 주에 대해서 성찰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시간도 결마루 미래학교에서는 경험을 주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스로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학교는 자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브루쇼에서 이거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주제 중심 교과가 한 교과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표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학기 한 학기 뭐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3년 동안 하나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악기를 한번 배우고 싶으면 악기 한 학기 배우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악기를 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과목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주 바뀌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실 자기 주도성인데, 자기 주도성 안에는 책임감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한번 한 학기 또는 1년을 배워보는 것도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네. 그 전 거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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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11명의 선생님이 계신데 점차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없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학생들이 필요하면 산학교사도 할 수도 있고 방과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교사 선생님을 모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마디와 마디는 아닐 수 있지만 1년 과정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포함할 수 있죠. 네네.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어서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설명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마루 미래학교는 인천 최초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로서 입시 교육이 아닌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며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합니다.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배움 공동체인 결마루 미래학교는 나의 결을 찾고 서로의 결을 이어 세상의 아름다운 결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입체적인 배움을 디자인하고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엮어나갑니다. 결마루 미래학교는 주도적 배움의 설계자로서의 학생, 평가자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보호자가 함께합니다. 또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자기인식과 교과 지식을 배워나가며 삶의 기술과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나갑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마루 미래학교에서 학생들은 경쟁과 시험 대신 성찰과 협력을 통해 정해진 정답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가 아닌 본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결마루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오물마루 교육과정에서 장기틀을 전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동기틀은 교육 철학을 담은 단계별 교육과정, 마루청파는 개별 교육과정이자 우리의 결, 세 개의 결을 보다 견고하게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결마루 미래학교의 결다움, 결이음, 결날의 3단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도성, 혁신성, 지역기반, 협력적 문제 해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교육과정은 바탕, 색임, 이음, 자람, 4마디로 운영이 됩니다. 주체적으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도전정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지역과 세계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세계 시민 정신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곳, 인천 최초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 결마루 미래학교. 그러면 이어서 결마루 미래학교 학습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인원수, 학생수 궁금하시죠? 두 번째는 결마루 미래학교는 스마트 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스튜디오형 학습실을 구축한 학교입니다. 자, 6.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학급당 학생 수가 2025년에는 6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마루 미래학교는 6명이 학급당 인원수예요.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 6명인 학급은 혹시 있으신 학교가 있을까요? 중학교에서? 네. 없으시죠? 이 학급당 학생 수 6명은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포 형성하기도 너무 좋은 학교예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나 생각과 고민에 대한 상시적 상담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개개인마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런 것들도 제가 100%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것이 보호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표를 보시면 3개년 학급수와 학생 정원, 교사 정원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25년에 보시면 학급수 4학급, 학생 정원 24명, 그리고 교사 정원은 11명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학생 정원이 6명보다는 높아지긴 해요. 8명, 12명 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학생과 상담가 또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학습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스마트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학생들이 좀 좋으실 수도 있는데 1인 1 디지털 장비, 1 맥북을 제공해 드립니다. 애플스쿨 매니저나 스쿨워크 등 수업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저희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커피숍에 가서나 집에 가서나 들고 휴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스튜디오 학습실에 스마트 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현업을 디지털 장비로 할 거고요. 발표도 성장나는 발표회도 이런 맥북을 활용한 발표회를 할 것입니다. 스마트 TV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콘텐츠 교육용 앱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비카인즈나 DBPR 등 학술 논문 그리고 AI 자료를 수합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자, 공간 구성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학교는 사실 학급별 교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뭐 3반, 4반인데 우리 학교는 교실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개별 학습, 학년 통합 학습, 소규모 토론 학습, 그리고 협동 학습 등 다양한 규모의 공간과 구역을 포함한 학습 스튜디오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복합성, 활용성, 효율성 등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학교의 공간을 구성하는 전문가님께서 이런 걸 고려해서 공간을 재구조하였습니다. 건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공간 스튜디오 파란색 부분에 5가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3층에 보시면 디지털 학습 스튜디오, 인문사회 학습 스튜디오, 4층에 보시면 과학수학 학습 스튜디오, 예술 학습 스튜디오, 삶의 기술 학습 스튜디오, 3층, 4층, 5층에 공간 스튜디오가 있고요. 학습 지원 공간과 학습 지원 생활 지원 공간도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진하고 설계 그림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문사회 학습 스튜디오 이런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이 어디서나 토론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가변형이라서 폴딩도어가 2도시 포함된 크기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봤을 때 한 스튜디오가 150평 이상의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학습 스튜디오고요. 자, 참고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예술 학습 스튜디오. 과학 수학 학습 스튜디오. 과목이 과학 수학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는 교과만 이 스튜디오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교실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모두 다목적 활용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삶의 기술 학습 스튜디오. 자, 그러면 이제 입학 전형과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이 지원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의 결을 찾는 것.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장 가능성과 연결이 돼요. 근데 그냥 일반 학교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싫어서 그냥 회피하는 목적으로 우리 학교에 왔다. 또는 나는 그냥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하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의 희망을 갖고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의미죠.
그러나 학생은 우리가 말하는 미성년자고 미성숙한 존재이잖아요.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본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부여하고 자신의 결을 발견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쭉 설명한 것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을 뿐이지 이 외에도 나의 인생을 좀 찾아가고 싶다.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학교에 다니다가 아이가 네네. 적응을 하는지 못하는지 네네. 중도에 전학을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네. 고민은 이제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과정 특징과 결마루 미래학교에 대한 오유오무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다양하게 보호자분과 좀 대화를 해보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네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입학 전형 일정은 요거 다 받으셨죠? 이거를 요약한 거예요. 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전형의 최종 합격은 무작위 추첨으로 모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 방법인데요.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 소개서 다 보셨나요? 거기에 있는 이제 본인이 작성해야 할 것들을 좀 아마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와서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든 것보다는 본교의 철학과 그리고 목표를 이해를 하고 본교에 와야지 서로 교육적 목표가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작성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형에서 보호자분은 필수예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마루 미래학교는 보호자의 마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부르셔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문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냐라고 말씀을 물어본다면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학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 철학이 담긴 학교입니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입학 전형을 통해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네. 네, 저희 네네. 아이 같은 경우는 홈스쿨을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1차 전형에 보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가 50%인데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지원자 소개서로 다 평가라는 건 조심스럽지만 지원자 소개서를 보고 1차 검토를 합니다. 네네. 당연히 졸업 예정자는 50, 50으로 보고요. 네.
검정고시 출신이신 분은 100%로 보죠. 네네. 네네. 여기에 보면 그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한 학급에 6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진도를 나갈 때 있잖아요. 네. 개인별대로 이렇게 능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개별 지도로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그 지도가 되는 건지 네네.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모토가 서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잘하는 학생이 못한다는 의미가 공부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소질 같은 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그 개념을 확실히 알 수도 있고, 못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분명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과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느 시점에 수준을 딱 이 학생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걸 좀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원래 진도대로 나가시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쨌건 선생님이 앞에서 하시는 그 진도대로 따라가되 네네네.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은 친구들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그 아, 얘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진도가 있으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에 단원이 있고 그 단원을 몇 월까지 해 나가야 하고 몇 단원까지 중간고사를 보고 몇 단원까지 기말고사를 보고 그 결과를 합산해서 석차 등급이나 뭐 이런 성취도가 나오는 경우에 유효한 개념이고, 저희는 만약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마디로 치면 이번 마디에서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서 수학에서는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룬 언론 기사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글을 갖다가 읽으면서 거기서 문법이나 문장이나 아니면 문단 그리고 독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영어 교과에서는 그런 지문을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를 골라서 주고 읽고 해석하고 거기 나온 단어는 외국어니까 외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암기를 주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단어는 또 외우고 단어 테스트도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주제 아래에서 교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맡을 지분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있는데 없다고 말씀드린 건 우리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나 기존의 그 교육에서 말하는 3단원까지 5월까지 맞춰야 돼. 그래야지 중간고사를 볼 거 아니야.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많이 뒤처지고 앞서고 하는 것이 보일 수는 있어요. A, B, C, D 아이가 있을 때 언변이 좋고 글도 많이 읽었고 배경 지식도 많은 아이와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아이는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가 낮고 저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학급을 담당한 교사나 그 교과를 담당한 교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자료를 좀 봐봐. 이 개념을 잘 모르겠니? 그러면 오늘 좀 남을래? 그래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를 딱 잘라서 그거는 뭐 선생님이 1대1로 방과 후에 지도해드립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그 한마디의 목표로 한 대주제를 따라오는데 지장이 있다면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해나갈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험과 성적을 버린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버림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보통의 학교들이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지 그게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보통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저희도 보통의 학교에 다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모험일 수도 있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3 졸업 예정자잖아요. 그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많았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졸 검정고시를 일단은 합격을 했는데 그 공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무효가 되는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에서는 자퇴를 하시고 만약 들어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 나이가 많은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혹시 네네네. 아. 네네네. 아직 나이가 네네. 지금 올해 고2거든요. 네네. 예, 혼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둘 네네. 다. 예.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는 이제 두 아이를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나이 제한에서 어떤 중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 나이가 지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18살. 그건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네네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어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고등학교 학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또 다니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따로 꼭 저희가 아니어도 더 좋은 기관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고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해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1분의 선생님들이 그 모든 이것을 역량을 돌출해내기 위해서 11분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만 담당해서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지. 모든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네. 각 주제에 맞는 각 교과에서도 네. 그 대주제에 맞는 개념과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에서 네네. 모든 선생님이 다 들어가 있냐고 좀 말씀하시는 모든 것 것을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다 갖춰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다 마인드를 세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결마루 미래학교를 위해서 작년 겨울 방학 때부터 계속 연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조금 역사가 있는 공립형 또는 비인가의 좀 그런 학교들도 방문을 해서 계속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뭐 100%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사실 자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끊임없이 대안학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늘 연구하는 자세는 다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덧붙이면 주제 중심 수업은 각 교과의 색이 강해요. 그런데 팀 프로젝트랑 개인 프로젝트는 교과는 많이 색이 빠지고요. 팀 프로젝트는 팀 단위로 하니까 교사는 약간 지도 교수가 논문 지도하듯이 이 아이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분류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에 대해서 코칭을 주로 하게 될 거고, 아마도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죽두밥도 아닌 이게 뭐지? 라고 분명히 이상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답답하고 누군가는 모르겠고, 근데 용두삼이네? 계획은 막 창대했는데 끝에 보니까 이게 뭐야? 하지만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거를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하면 실패지만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 내가 가진 역량이 여기까지였는데 쟤랑 좀 합쳤더라면 나았을 걸. 왜 내 고집만 부렸지? 이런 걸 배울 거라고 보고 그게 4번의 마디가 3년을 반복되면 12마디에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바라는 아이의 그 만들어진 상은 완성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나가서 그 다음 단계는 저희의 손을 떠나는 거죠. 스승님이 하산을 시켰는데 다시 산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개인 프로젝트는 취향을 존중하려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신이 정말 있나? 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정말 궁금해. 그럼 이제 그거에 관한 책과 논문과 이런 걸 파는 거죠. 또 어떤 애는 나는 빅데이터 요거 재밌는데 그럼 그걸 파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다 가르칠 역량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건 사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한 분을 전문가를 급히 섭외해서 특강을 일회성이든 다회성이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가진 교과는 11명이니까 11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외의 것들은 최대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하면 24명을 너희가 초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부 조율이 필요하죠. 그런 개인적인 취향은 특강 형태는 안 되지만 뭐 요즘에 학교 바깥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런 외부 강좌가 있을 때 너 여기 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예. 우리 학교는 그리고 되게 성취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예요. 나를 알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무수한 실패 과정이 꼭 필요한데 무수한 그 실패 과정을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젝트 또는 대주제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 학생을 좀 끌어올려주는 수단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성장 나눔 발표, 뭐 도전 나눔회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나를 알기 위한 그런 것들의 교육 과정이 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기 여기 1차 전형에 보면은요 학교 생활 기록부 50%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럼 이건 어떤 거를 보실 건지 뭐 성적 어느 한 부분을 딱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뭐 여러분 뭐 다 알듯이 뭐 자동 봉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자율 활동에 있는 그 세부 특기사항, 교과마다 있는 또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종합 의견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뭐 출석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서는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적이 아주 높아야 되거나 낮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요. 고려하지 않으시죠? 네네. 출결은 또 많이 이해를 돕자면 네. 개인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보려는 거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런 거 단편적인 지표를 보는 건 아니에요. 네. 이 3차 전형이 추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첨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적인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중학교 진로 진학 설명회에 갔다 왔는데 다른 학교랑 이렇게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것, 이렇게 뭐 인문계 고등학교를 여기 뭐 이제 등록하면은 혹시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여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지 여기
여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교 지원이 뭐 이렇게 가능하거나 이런 것 등도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추천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먼저 입학 전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녹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모든 지원자분들, 합격하신 분들을 다 모여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입학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추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가능하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합격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법 규정에 거기에 합격가 되면 우선이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전기고 후기고 들어보셨죠? 예. 특목고랑 특성화고가 전기고고 일반고가 후기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합격을 하면 가야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전형 일정이 일반고 지원 전에 끝나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일반고에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개 그거는 혹시 저희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희도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라 공개 추첨이 필요하다면 참관하고 싶은 부모님들을 모실 의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를 믿고 그냥 맡겨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저희가 가용한 공간에서 보시는 데서 추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추첨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지표로 특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이렇게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 모인 아이들이 좀 다양한 집단이어서 그 다양한 집단 안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챙기질 못했는데 이렇게 또 역시 덕분에 먹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올 수 있죠.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게,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이도 힘들고. 네. 그 정도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복, 교가, 뭐 기타 등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정해지면 보호자들과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게 필요할까? 할까? 어떤 걸 할까? 이런 거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입학생들은 이 학교의 그 기틀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전통이 되겠죠. 예. 저기 서류에 2차 전형 있잖아요.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하는지 아니면 하루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네. 인원수가 이제 많이 지원하시는 학생과 보호자분이 있으면 3일도 될 수가 있죠. 네. 얘기를 제가 전화 통화를 혹시 했던 분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일을 잡아놓은 거는 지원자 수도 있고 지원자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지정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 5, 6 시험이면 6일 날 끝나잖아요. 오전에.
그럼 오후 면담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와서 면담하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 단순하게 생각해서 1차에서 2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정하고 나서 2차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왜 3차까지 가는지 궁금해요. 2배수니까 48명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특목고가 아니고요. 성적 순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2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2배수 안에 들으면은 그 아이들은 어떤 누가 와도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보통 기준으로 따진다면 1등부터 쭉 48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48위까지만 있으면 그 안에는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예비 순위를 놔두는 거죠. 그러면 결격저기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입학 전형이 있고 이제 입학 등록이 있잖아요. 등록이 안 되면은 이제 후순위로 이제 예비 후보자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특목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2배수를 뽑는 거예요. 우리 정원의 2배수를. 그 2배수 안에 들면은 그 아이들에 한해서 랜덤으로 뽑겠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48명 있잖아요. 2차 2배수니까 1차에서 그러니까 2차에서 48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서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60%가 되면 그 48명이 다 2차 전형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44명 안에서 랜덤으로 돌린다고 하면 정말 이 학교를 지원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사실 자격이 그러니까 탈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도 고민이 있었는데 네. 추첨을 하려면 그 추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24명 놓고 추첨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학교의 학생상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2배수만 추린 후에 추첨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24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이 생기거나 하면 충원하는 형태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뽑고 싶은데 여기 보여드렸던 건물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엄청 커 보이지만 만약에 한 학년에 뭐 48명 이렇게 뽑으면요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왜 60명 뽑지 48명 뽑아요. 지금 24명씩 3학년까지로 72명으로 학교 규모를 정한 건 저희 학교 자체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외부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도 시설이라면 요 정도로 해야 쾌적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 하고 권고를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이건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몇 년 지났는데 와 결말은 우리 학교 이거 정원 이걸로 안 돼. 더 늘려야 돼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생각을 하시겠죠. 뭐 48명으로 배수로 늘리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인천 관내 학생만. 아니 여기서 고등 인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아이가 고3까지 딱 나왔는데 대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우리는 대학을 표방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 하지만 학생이 대학을 원한다 그러면은 같이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없어도 대한교육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한교육 이수자를 위한 전형도 수시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정시하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에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두저도 아닌 학교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인이 자각하고 필요를 느끼면 뭐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자기 시간에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 대학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는 일단 저희 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제거를 했습니다. 예. 네, 원서 접수가 10월 25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혹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접수 현황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몇 명 접수되었다 이렇게 공개하죠. 예. 그 3차 때 추첨했던 그 순서대로 충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학년도가 시작하면 일단 그 부분은 예 리셋이 되지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공개를 다 하고 예 또 그렇게 원하시면은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대중적인 학교는 아니잖아요. 뭐 꼭 가야겠다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배정받아서 가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뜻을 가지고 오는 학교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나 보호자가 많지는 않으실 거라서 공개를 하면 이렇게 들어와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아쉽게 못 온 학생들에게는 연락을 따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크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교사로서 그 교육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인천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치를 그 이제 좀 함께 하고 있는 교사인데 여기 그 브로셔 기준으로 좀 설명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굉장히 그 교육 과정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일과 시간표를 보면 아까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주제 중심 교과와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로 큰 얼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제 중심 교과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 대주제를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짜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제 배움을 학생 스스로가 기획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제 중심 교과는 대주제를 선생님이나 혹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주제를 선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학생 주도 팀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기획해서 선생님 주도로 좀 배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주제 중심은 교사 주도입니다. 교사 주도인가요? 당연히 근데 또 학생들 의견도 듣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경제 불평등 해소가 주제인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할까 이런 정도는 또 같이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그림은 밑그림은 교사가 그리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팀 단위나 개인 단위로 자신들의 혹은 자기의 취향을 반영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 긴장했습니다. 대답 못할 질문을 할까봐. 취업이 궁금.
궁금한데요. 취업도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뭐 도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성화고 실업계라고 옛날에 지칭했던 거긴 취업 지원부도 있고 취업 담당 교사도 있고 취업률 통계도 내요.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 실용적인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상업성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갖추려고 저희도 공부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뭐 몇 세 이하의 청년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걸 연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창업 보육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내는 거죠. 걔는 개인 프로젝트가 그거 개발해서 자기가 창업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보내주는 거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세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의 교육을. 그럼 그 틈새 시장이 애들에게는 창업의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우리도 어떤 학생들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하면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자체라든가 그런 관련 단체를 연결시켜서 예비 창업 지원비 같은 것을 뭐 알아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시드머니 같은 것도 미리 좀 해서 하면 애들이 나중에 그 할 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취업이 아니라 창업인 거죠.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서 맥을 잡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고3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럼 자기 프로젝트를 하겠죠. 그 프로젝트가 그 예비 창업 프로젝트가 되면 지자체 연결되면은 굉장히 기회는 많이 열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 학교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저희 언니 조카를 따라서 왔는데 듣다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고 제가 학생이라면 가보고 싶다 한 번 정도는, 왜냐면 저희 고등교육 받았을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에 와서 되게 가보고 싶다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입시가 중요 시대인데 이 아이가 커서 더 3년 안에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도 저도가 안 됐어요. 이건 여기는 대학 진학은 아니고 창업이, 제가 들어보니까 창업이 주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되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수명이 몇 세일 것 같아요? 기대 수명이 한 150살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교육 체제를 만든 게 한 100여 년 전에 교육 체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존 듀이의 말 중에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의 아이를 가르치면 내일의 그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을 학생들에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역량이 커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경험이 나와서 120살까지 충분히 자기 주도도 계속 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직업을 갖고, 지금 저도 직업이 계속 뭐 30년 이상을 한 직업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 아이들은.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느끼는 게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찾아가야 하지, 지금 내가 그쵸. 뭐가 필요하지라는 네, 거는 그럼. 되게 빨리 깨닫고 네. 그 아이가 사실 우리 부모가 바라듯이 네. 빨리 깨우친 아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그쵸. 같아요. 맞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네,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평가가 발표예요. 그 발표를 1년에 4번씩 12번을 최소한 해요. 졸업할 때까지 3년이니까. 근데 저도 참 이게 교사지만 이게 남 앞에 서는 게 쑥스러운데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에 제가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이 논리력을 발표하는 것이 난 그걸 보고 희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무게예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걔는 충분히 12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학교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학을 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이. 그 여기 나온 아이들이 일론 머스크도 나오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런 꿈을 갖고 우리도 지금 이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사항.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에서 오지 않아야 되는 무기력한 애들, 야망이 없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여기는 안 되고, 그래도 자기가 이 세상을 뭔가를 해서 좀 바꿀 수 있는 친구들. 그런데 학교가 너무 세계가 좁아,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결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소그룹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입학을 해도 유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고집이 세거나 이게 좀 단단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그룹 6명 중에서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혹시 뭐 학폭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방향들이 궁금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학교와 다를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절차가 있고 규정이 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분명히 성향상 좀 더 대가 센 애와 소심한 아이, 또 중간에 묻어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최대한 서류와 면담 과정에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무작위 추출을 했을 때 균일하진 않아도 적절한 수가 나오고, 그들을 그 1, 2차 과정을 통해서 파악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 6명씩의 그룹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꼭 계획대로 되진 않아서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더 선생님들이 밀착해서, 저희가 상담 선생님이 한 분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전문 상담 교사께서 상담도 하고, 교과나 이런 선생님들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파국으로 갈 수 있는데, 생각해봐라. 끝까지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누가 좋으냐,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래도 그 정도 나이 된 아이들은 이 정도 소집단에서 자주 얼굴 보는데 막 30명씩 있고 20명씩 있고 그럴 때와 다르게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막 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낭만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거꾸로 캠퍼스를 우리가 좀 약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발표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를 물어봤어요. 제가 다시 그걸 하고 싶냐니까 하고 싶지 않대. 그 6명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달래면서 자기 분을 사귀면서 그 몇 개월 동안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자기 많이 배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지켜봐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살아가는 그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세상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좀 푸셨나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끔 학교에 가셔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학생들, 이런 애들이 참 갔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그 우리 학교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일단 등하교가 가능한 인천시 가장 중심에 있어요. 교통이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기숙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A 제품을 써요. 뭐라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플랫폼 세계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입학과 동시에 걔를 줄 겁니다. 집에 가져가 상관없어요. 망가뜨려도 상관없어요. 또 다시 고쳐도 줄 겁니다. 컴퓨터를 뭐 이렇게 보존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써야 돼요. 그거의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도구, 가장 역량 중에 하나가 도구를 잘 사용하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거의 1:2 정도예요.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한 애들 굉장히 행운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학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이 또 잘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제3의 또 이런 결대로 미래 학교가 생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십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불안해요, 사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까 이런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에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공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또 상담이 필요하면 뒤로 가시면은 또 소회실 같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과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